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모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자, 여기서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은 99.9% 다 틀린 걸로 보시면 되고요. 0.1%는 맞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맞아 틀려요? 틀리는 거죠. 왜? 어떤 틀렸죠? 감가상각을 다 하는 유형자산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감가상각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토지,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유형자산 취득시 부대비용은 포함해야 한다. 그렇죠, 맞죠. 취득시 부대비용은 다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설 중인 자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도 포함한다. 건설자금 이자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영업적, 물리적 형태가 있으며 1년 이상 보유하는 자산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감가상각은 전부 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2번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B는 최근 자동차 모델이 변경되어 부품 제조 기계장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유형자산 손상차손 인식사유에 해당되었다. 주식회사 JB가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손상차손인데, 손상차손에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순공정 가치와 이 사용 가치를 꼭 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손상 인식은요, 객관적인 이제 손상 징후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손상을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최근에 그 홍보 아니에요. 제가 지금 Z 플립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Z 플립이 4버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5버전 나오기 딱 한 달 전에 4버전을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제가 집에서 진짜 Z 플립을 노래를 부르듯이 해가지고 제 와이프가 Z 플립 사자라고 했어요. 그냥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Z 플립을 해가 샀는데 이제 5버전 나왔죠. 한 달 제가 재작년인가? 재작년 한 달 뒤에 나왔어요. 그때 4월달인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현재 지금 6버전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탐내고 있는 게 6버전이에요 사실. 근데 돈이 없어요. Z 플립 6버전이 나왔는데 Z 플립 6버전이 나왔을 때 4버전, 5버전 어떻게 돼요? 이 기계를 썼는 4버전, 5버전은 못 쓰는 거죠. 이게 손상 징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화가 되는 거예요. 진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생산을 안 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6버전일 때는 새로운 기계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버전 자체가 기계를 못 쓰는 거예요. 못 쓰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손상 징후가 생기면서 진보화 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6버전이 나온 상태에서도 5버전은 지금 꾸준하게 나오겠고 4버전은 지금 안 나오죠. 그러면은 1, 2, 3버전은 아예 지금 단종인 거죠. 1, 2, 3버전 찾기 힘들어요. 게다가 배터리 자체도 너무 약하고, 네, 4버전부터는 배터리 자체가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배터리 쓰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약하신 분은 약하죠. 그래서 홍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Z 플립 6버전 나왔을 때 기존의 기계들은 좀 손상 차손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시만 들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6버전 갖고 싶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순공정 가치와 이 사용 가치를 봤을 때 둘 중에 하나 큰 금액을 잡아가지고 손상 징후를 따져요.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을 봤을 때는 이 순공정 가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순공정 가치를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이제 600만 원이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 장부 금액은 750만 원인데 손상 징후에 의한 FV라고 하면 되지.
FB 맞다. 예, 페어밸류. 예, 그래서 6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차익이 나와요? 내가 지금 150만 원만큼의 차익은 손상 징후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손상 차손을 150만 원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손상 차손 인식할 금액 얼마예요? 정답은 4번. 예, 150만 원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문제 23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2024년에 설립된 벤처회사로 2024년 지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에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가 있는데, 개발 단계 중에서 자산 인식 요건이 안 되는 거는 다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연구 단계 7월 9일 연구를 위한 준비로서 발생한 지출 25만원. 이거는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 개발 단계. 개발을 위한 준비로서 발생하는 지출 75만원. 근데 이 밑에 거는 이제 보면은 개발 완료로서 자산에 인식하는 금액 50만원. 그러니까 위 이제 1월 2일에 포함된 금액에서 자산으로 인식되는 요건은 50만원이고 자산이 아닌 금액은 25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개발비의 감가상각은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한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500만원에서 나누기 5년만큼 나누면은 1년치가 10만원 50만원이죠. 10만원씩 상각이 돼요. 그럼 이때 10만원 상각이니까 내가 사용기간이 언제냐면은 1년을 다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개월치만큼 사용했고 그 중에 이제 전체 1년치 중에 3개월치만큼만 사용한 걸로 봐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5,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25만원짜리 연구 단계랑 그 다음에 자산을 인식 충족 안 되는 25만원, 그럼 총 5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로 해당하는 비용 25,000원. 이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번 52만 5천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4번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B는 보유 중인 기기장치 2024년 1월 1일 3년 연불 조건으로 판매하고 판매 대금 매년 말 40만원씩 3회에 걸쳐 받기로 합니다. 위 거래와 관련한 유효 이자율은 연 10%, 3년 10%의 연금 현가 계수는 2.4868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저희 공개방에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현가 계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가 계수를 자기가 알아서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왔긴 했었는데 못 찾아요, 참고로. 그래서 현가 계수 이렇게 줘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자주 나와요. 2022년도에서도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이건 3년 연불 조건. 매년에 40만원씩 3회에 걸쳐 받기로 해요. 그럼 40만원에 3회에 걸쳐 받기로 하면은 120만원의 돈이 이제 되잖아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를 40만원씩 이렇게 줬을 때 이제 시간 가치를 따져가지고 과연 내가 오늘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의 연불 조건을 했을 때 현재 지금 우리가 이걸 이자까지 포함해서 얼마 정도 받을까 라는 시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시간 계산은 이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 현가 계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곱하기 2.4868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12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40만원에 2.4868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99만 4,720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받을 금액이 94만 4,720원이더라. 이렇게 또 판단하는 거죠. 적죠, 생각보다. 왜냐?
오늘 받는 금액과 3년 뒤에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화폐의 시간 가치를 뜻하거든요. 근데 연금 현가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닌가? 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나중에 얘기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유효 이자율법이 10%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금 현가를 봤을 때 이 정도는 받겠다. 현재로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화폐 가치는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치가 자체가 할인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2024년 1월 1일에 994720이 됩니다. 아까 현재 가치 할인 자금까지 했었고요. 자, 그냥 지울게요. 여기에서 이제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요. 10%. 그래서 얼마냐면은 994721원이 됩니다. 이거 더해줘야 됩니다. 왜냐? 이자 비용은 빼주잖아요. 우리는 받는 쪽이니까 더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1094192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빼기 미수금을 내가 40만원씩 내가 받았으니 그 금액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694192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은 미수금 잔액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가 됐어요. 1월 1일 장부 금액이 얼마냐면은 694192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수금 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유효이자율 10%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69419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총 이제 이자 수익까지 더한 금액은 얼마냐면은 7636111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2025년도 12월 말자가 되면은 7636111 해가지고 여기에 40만원씩 막 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6361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이제 미수가 남는 금액이 되죠. 그럼 2026년도 똑같이 하면은 단수 차이는 조금 생길 겁니다. 거기에서 잔액을 모두 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는 2025년 12월 말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때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면은 이 금액이 되는 거죠. 6941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6942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유동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장기 차입금 상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아요? 아니죠. 상환 기간이 1년 초과하면 유동부채예요? 아니죠. 비유동부채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예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예수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근데 맞아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액? 아니죠. 이거는 직원에 해당하는 4대 보험이나 소득세 등 이렇게 해당하는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금이지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는 외상매입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 3번.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될 부채로서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선수금, 예수금 등이 해당한다. 맞죠? 또 유동부채 개정 과목이죠. 그럼 4번. 선수금은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다. 지급이에요? 지급하는 거는 선급금이에요. 우리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받는다 해서 선수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B의 2024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사채 상한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액면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 이제 액면 이자율보다 유효 이자율이 낮죠. 지금 이건 할증 발행을 지금 한 셈이 돼요. 자, 그래서 발행 금액은 얼마냐면은 4149,178원 현가계수를 이용을 해서 제가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뢰는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024년에 12월 말자에 액면 이자를 지급한 후에 258만원에 상환을 했고요. 자, 그래서 발행금액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2024년도 1월 1일자에 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했냐면은 차변에 보통계금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149,178원. 그러니까 액면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대변에는 사채로 처리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149,178원. 8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됩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 말자에 이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유효이자율법은 발행금액의 유효이자율 10%만큼 적용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41,917.8, 41,918로 할게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차변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41,918이 돼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이제 지급한 금액이 얼마냐면은 현금은 액면 금액에 액면 이자만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00만원에 12%, 즉 36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삭제되는 거죠. 얼마냐면은 4508이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85만원에 상환을 했죠. 조기 상환이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을 했을 때 이제 모든 사채는 다 제거를 해줍니다. 사채 얼마냐면은 300만원.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얼마냐면은 285만원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사채 상환 이익으로 넣고 싶지만 지금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남아있겠다. 그것도 나머지 다 정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49,178에서 아까 12월 말자에 이자 주면서 4508이 빼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104096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 다 차감되고 없어지고요.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차변에 있는 금액이 더 많아요. 지금 41,04096에서 285만원만큼 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54,096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변에 사채를 상환했어요.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이익인 거죠. 더 많이 내가 돈을 준 게 아니고 더 적게 돈을 줬으니까 사채 상환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254,096이 됩니다. 그래서 사채 상환 이익으로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27번입니다. 사채 할증 발행 시 발행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는 경우 이자 비용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각각 매년 어떻게 변동하는가입니다. 문제 이것도 좀 잘못된 게 26번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고 27번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 원래는 할인 발행으로 넣어줘야 되는 게 예의인데 같은 부분에 또 넣었어요. 제가 모르고. 연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할증 발행 시 4차 할증 발행 차금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인, 할증 이렇게 되는데 할인하고 할증을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하고 각각 이제 상각을 했을 때 대한 부분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많이 헷갈려 하는 게 학원에서도 저도 이걸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가르쳐줬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외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의 할인하고 할증은 둘 다 증가합니다. 근데 상각만 유일하게 할인은 증가하는데요. 상각 증가하는데 할증 발행은 상각 금액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 오히려 뚝뚝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할증 발행은 이자 비용은 증가를 하는데 다시 잘못했다. 이자 비용이 감소되는 거지. 다시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할증 발행은 그 이자 비용만 반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감소가 돼요. 이자 비용은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고 상각 금액은 이제 뭐 똑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자 비용은 내려갑니다. 올라갈수록 왜냐면은 이 원금 금액하고 맞춰가다 보니 이자 비용이 좀 줄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래서 살짜 할증 발행 차금은 이제 똑같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하냐 그거에 따른 정답 몇 번이냐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8번입니다. 충당부채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재무제표의 부채로 인식된다. 다음 중 충당부채로 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고른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충당부채는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지급할 의무가 이제 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높다기보다는 한 70에서 80% 이상 정도? 그러니까 오늘 당장 안 줘도 돼요. 근데 몇 년 뒤에는 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퇴직금 충당부채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은 언젠가는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급 의무가 7, 80% 이상 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부채는 아니지만 부채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에 의한 부분이 허용이 되는 거죠. 추정이죠, 당연히. 자,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1번 A입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뭐 지급할 금액이 뭐 확정이 돼야 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맞죠. 왜냐면 추계로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금액이 확정돼 있다는 거 맞고 이 정도는 나갈 것 같다라는 걸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는 당연히 해당이 되죠. 3번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하여 현재의 의무가 존재한다. 돈은 내가 오늘 안 줘도 돼요. 수십 년 뒤에 돈을 줘야 될 수도 있고 수년 뒤에 돈을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한 추정 금액은 허용한다. 추정치는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추정 허용 위에 적어놨죠. 그래서 맞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는 없죠. 그래서 A, B, C, D 모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선생님 1번, 2번, 3번도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건에 모두 고른 것이잖아요. 그냥 고른 것은 이러면은 1, 2, 3, 4번 다 맞는데 모두 고른 것이라고 하면은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4개에 대한 조건이 모두 일치하는 거. 그래서 유일하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9번입니다.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B의 2024년도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2024년 주식회사 JB가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입니다. 마침 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2024년도 3회차에서도 이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만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자, 한번 봅시다.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2023년 12월 말을요
이걸 다르게 봐야 돼요. 언제 볼까면 작년 기말이잖아요. 올해 초는 얼마예요? 2024년 1월 1일 기초인 거예요. 근데 이 밑에 거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이건 뭐예요? 2023년 중이잖아요. 2023년 중에 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에 4천만원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걸로 2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거나 더해주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거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해결하고 끝난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2024년 1월 1일 기초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도 12월 말자 이제 기말인데 기말은 7천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자, 그러면은 4천만원에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퇴직을 함으로써 3천만원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0만원이 남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근데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퇴직급여니까 그러면 이때 이 1,000만원이 남고 7천만원만큼 적립을 해야 돼요. 똑같이 항아리 신주단지에 내가 처음에 4천만원을 갖고 있었는데 3천만원을 뺐으니 그래서 얼마 남아요? 1,000만원이 남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7천만원까지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1,000만원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더 채워 넣으면 돼요? 그렇죠. 6천만원만큼만 더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래야지 7천만원만큼 적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할 퇴직급여는 얼마? 6천만원만큼만 더 보충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0번입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 장부 금액 세무회계상 자산 부채의 세무기준액으로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에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여기에 세무회계가 아니고 세무회계. 자, 수동으로 입력하다 보니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세무기준액으로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는요. 소득 처분 중에 그 유보 발생이라고 있습니다. 유보 발생과 유보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연법인세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금,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내년에 2월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평가 중에서 소득 처분이 유보인 것만 찾으면 답이 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 이거는 소득 처분상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불산이 잡죠. 자, 회사에서는 이걸 처분했어요? 처분 안 했어요? 평가니까. 미실현이잖아요. 그래서 강의 갖고 있는 거예요.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접대비 한도 금액은 한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세부 조정이 없지만 한도 초과인 경우에는 송금불산이 잡죠. 그래서 이거는 뭘로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기타 사유출로 잡는 거죠. 이거는 유출되는 거예요. 유출되는 거고. 자, 기부금 한도 금액. 한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상이 없는데 한도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기부금과 상관이 없는 거는 송금불산이 잡아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인데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음기부금이 있거든요. 어음기부금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앞서가서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며 그 다음에 4번 사용인의 급여 한도 금액. 이거는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냥 비용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유보인 경우에만 이제 이연법인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